마지막 도형 슬라이드. 파워포인트에 꽂히죠. 실제 글자를 도형화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까지 하는 파워포인트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열광했던 게 바로 이거죠.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텍스트 기반으로 이렇게 다 했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 들어오자마자 4 제목부 특강 예방접종 순서 와 예방법 오케이. 자, 이건 뭐 텍스트 기반의 오브젝트가 아니니까 선택하고 딜리트 깨끗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 그냥 도형들이 많고 배열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줄이 잘 맞아요. 그러면 줄이 잘 맞으려면 좀 가이드를 좀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만들기 전에 위에 보기 여기 보면 눈금자하고 안내선 요 두 개는 최소한 켜놓고 하는 게 좋아요. 눈금자를 누르면 말 그대로 위에 눈금자가 나와요. 이렇게 수치적으로 뭔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에 도형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잡아가니까 맨 중앙이 되니까 빨간 선으로 쫙 나오고 뭐 나왔었죠. 그것도 있지만 고정된 어떤 그 안내선이 있으면 좋겠다. 이걸 체크하면 일단 이게 나와요. 중앙이 맨 중앙이죠. 이렇게 잡아놓고 하면 우리가 대충 배열시킬 때 훨씬 좋아요. 그럼 이 선도 고정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중앙선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걸 잡고 왼쪽 마우스 이렇게 됐을 때 왼쪽 마우스부터 누르고 이렇게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옮겨가면서 이렇게 내가 배열할 선을 잡아가면서 하면 좋죠. 그 다음에 여기 눈금선은 아예 이렇게 좀 격자 형태로 눈금을 잡아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는 되게 복잡하게 만들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거는 좀 뭐 개인 취향에 따라서 이거 켜놓고 해도 돼. 나는 개인적으로 얘를 끄고 이 정도 선에서. 자, 지금 이 도형들이 굉장히 많이 중첩되어 있어요. 그죠? 2중, 3중, 텍스트가 있으면 4중. 그러니까 전에도 우리가 도형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봤지만 항상 그 다음 만드는 게 그 전보다는 위로 올라와요. 그죠? 가리게 돼 있죠. 따라서 만드는 순서는 반대로 안쪽에 있는 것부터 만들어야 그 다음 만드는 게 올라오고 그 다음 만드는 게 올라오고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그래서 안에 거부터. 안에 이거죠. 한쪽 모서리가 잘린 거. 그러면 삽입, 도형, 기본 도형이 이제 요놈이죠. 사각형 잘린 한쪽 모서리.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다 없는 게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게 한쪽에만 잘린 거 넣어가지고 회전하거나 대칭시키면 다른 모양이 만들어져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만 있어요. 굳이 복잡하게 많이 쓰는 것들은 이렇게 방향대로 다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거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 클릭. 자, 4 밑에서부터 그죠. 대략 공백 조금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제목을 미리 넣어놔야 돼요. 그래서 쭉 해가지고 반 여기 반 조금 여기가 반이니까 반보다는 조금 적게 그죠? 자, 그리고 얘가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이건 차라리 돌리는 게 나아요. 여기 회전하는 거예요.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로 쫙 돌리는 거예요. 딱 중앙을 기준으로 돌아가요. 여기 오면 되죠. 탁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좀 예민하지만 이 깎인 정도가 이 깎인 정도보다는 작은 것 같아요. 그거는 이런 주황색 제어점을 이용하면 더 크게 더 이런 것이 있다면 이렇게 만들면 될 것이고 지금은 더 작게 해야 되죠.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이 정도까지 정도로 만들어주면 되겠다. 자, 일단 색깔이 이거보다는 훨씬 좀 밝죠. 도형 채우면서 이 정도로 해줍시다. 이거보다는 더 둡나? 뭐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바탕이 오른쪽에 똑같이 있죠. 똑같은 놈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배운 거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뭐 중앙이든 어쨌든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집어서 오른쪽으로 가져가면 똑같은 놈이 생겨요. 간격 이 상태가 지금 간격 3개가 똑같죠. 탁 놓으면 기가 막히게 맞아요. 이 배열만 잘해도 굉장히 세련되고 깔끔하고 예쁩니다. 다만 이게 오른쪽은 이게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 가야 되죠. 자, 요거는 위에 회전 딱 대칭만 시키면 되니까 돌릴 필요 없이 한 번만에 회전 좌우 대칭. 그러면 요 모양이 똑같이 갖춰지죠. 그죠? 일단 바탕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 거를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이 가이드를 이렇게
대략 중앙 지점에 옮겨놓고 여기가 중앙쯤 되겠죠. 그러면 잡아가기가 편해요. 화살표 위치도 그렇고. 자 일단 넣어봅시다. 답이 요거죠. 다만 방향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4방향짜리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틀면 되니까. 자, 일단 얘를 생각해서 이렇게 크게 해야 돌렸을 때 저 모양이 나오겠죠. 그 정도로 딱 두고 돌리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갖다 놓습니다. 조금 연해요, 그죠? 바탕보다는 약간 진하면서 연해요. 바탕 이거니까 똑같이 하면 색이 안 보입니다, 그죠? 그거보다는 한 단계 위로. 연하지는 않고, 그죠? 이건 너무 굵고, 요 정도면 맞겠죠. 그리고 테두리가 있어요. 도형 윤곽선의 까만색. 오케이. 자, 글자를 넣으면 되는데, 자, 글자를 넣어봅시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텍스트 편집해서 텍스트를 치면 이렇게 찍혀요. 원래 이게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맞게 글자가 들어가도 되는데, 이걸 돌려놓고 글자를 넣으니까 이상하게 돼요. 그죠? 따라서 이거는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 이렇게 넣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억지로라도. 그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또 다시 도형에 보면, 기본 도형에 텍스트가 있어요. 그 텍스트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빈 공간에서 예방 접종 순서 자, 요거에 대해서 글꼴은 굴리면 18분 18은 됐고 중앙점이니까 10분. 그리고 얘를 집어가지고 여기다가 싹 갖다 넣으면 되죠. 그죠? 이렇게 연결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바탕에 또 먼저 들어가야 될 게 있죠. 도형. 자, 요거는 여기 있을 거예요. 요는 오른쪽 왼쪽이 둥근, 위쪽이 직선, 수행의 시작 종료 버튼이죠. 클릭하고 대략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밑에까지, 그죠? 거의 여기까지 만들어지죠. 크기는 이 정도. 이러면 될 것 같죠? 아니면 오른쪽이 조금 더 커야 되나? 오케이. 중앙을, 그래서 이제 가이드가 중요하죠. 여기 딱 중앙이죠. 자, 배경, 채우기. 요 색깔을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 테두리가 파선으로 되어 있어요. 테두리가. 도형 윤곽선, 대시 종류 파선. 얘죠. 근데 이 간격보다 이 간격이 좀 틀리죠. 이거는 굵기가 이제 도형 윤곽선 다시 눌러가지고 두께. 이걸 좀 키워주면 2와 4분의 1까지 가면 맞죠? 이런 것들도 이제 파선으로 되어 있대. 이런 간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거는 굵기를 조정하면 되겠다라고 판단하면 돼요. 그럼 뭐 됐죠? 어쨌든. 자, 이제 요 안에 거. 또 화살표가 안쪽에 제일 먼저 있죠. 그러면 또 도형. 이게 하기만. 그리고 화살표 먼저. 이건 감춰지니까 시작점을 대충 하면 되고. 밑에 러브 마크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 들어갈 자리만 딱 확보해 놓고 쭉 꺼줍니다. 이렇게 윤곽선 있고 조금 연하게, 그죠? 오케이. 자, 이제 도형 하나씩 또 넣어봅시다. 요거 육각형 요놈이죠. 그래서 쭉 이렇게. 이게 오른쪽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위로 충분히 당겨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죠. 도형 채우기. 어쨌든 흑백, 그때 당시 흑백을 보고 알아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윤곽선 까맣게 주고, 그 다음에 안에 글자까지 오른쪽 마우스 버튼, 텍스트 편집, 문지표 작성. 자, 글자가 하얀색이죠. 이제 선택하고 딱 누르면 오른쪽에 생기니까 일단 뭐 이거 굴림
18포인트니까 그 다음에 글자색 까맣게, 중앙정렬, 그 다음에 까맣게. 됐죠? 자, 그 다음 도형 만들기 전에 지금 다른 도형도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다른 도형들도 보면 안에 글자가 까만색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바깥쪽 테두리 있어야 되고 그거를 아까 기본 도형 만들어질 때 보니까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한 3-4가지를 지금 세팅했어요. 그죠? 이걸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질 도형은 지금 했는 요 속성들을 다 가지게 만들어진다면 훨씬 수월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하는 기능이 뭐냐면 뒤에 반복될 거를 딱 생각하고 여기 이거를 하나를 제대로 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해가지고 저 밑에 기본 도형으로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딱 하고 나면 뭐 아무 표시는 없지만 지금부터는 이 도형과 똑같은 속성으로 다른 도형을 만들더라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진짜 수월죠. 그럼 글자하고 배경색만 바꿔주면 되죠. 그죠? 해볼까요? 자, 요거는 체온 측정 도형. 요건 여기 있겠죠. 요놈이죠. 일단은 만들어가지고 그쵸? 배경색은 비록 이렇게 되지만 어쨌든 기본 속성이 만들어져요. 그죠? 그래서 배경만 바꿔주고 배경만 요걸 해주면 되겠죠. 바꿔주고 글자만 오른쪽 마우스 버튼 텍스트 편집해가지고 체온 그죠? 까맣게 나오죠? 그리고 이것만 돌려주면 돼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이거 똑같은 거죠. 그죠? 컨트롤 C, 컨트롤 V. 딱 해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원래대로 돌려가지고, 좌우 대칭만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회전해서, 좌우 대칭. 그러면 해결됐죠. 바로 글자만 바꿔주고 배경만 바꿔주면 돼요. 의사문진. 그 다음에 배경색. 뭐 아니까 이 색깔로 이렇게 해주시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러브 마크. 요거죠. 자, 됐죠? 이거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텍스트 편집 접종. 그 기본 도형 설정해 놓으니까 되게 편하죠? 그죠? 이거는 채우기는 이 색깔. 뭐 대충 된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제 조금 우리가 이 문제에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거죠. 어떤 기본 도형을 보더라도 이와 같이 생긴 도형은 아무리 손 찾아봐도 없어요. 그죠? 그죠? 없어요. 기본 도형에서 만들어내야 돼요. 변형해가지고. 그럼 이걸 기준으로 뭘 삼느냐? 그것도 쉽죠. 그 기본 도형을 뭘로 할 것이냐가 문제죠. 이거는 원리는 간단해요. 이거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요 뾰족한 게 몇 개냐? 그 뾰족한 거는 화살표로부터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뾰족한 게 몇 개고 그 뾰족한 거는 화살표로 만들 수 있다. 이거 지금 여기 보면 2개가 있죠.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얘는 화살표가 하나, 둘, 셋, 4개, 4방향에 있는 거예요. 요거는 화살표가 왼쪽, 오른쪽에 있는 놈이에요. 그죠? 그 기본 도형이 보면 여기, 요는 보면 화살표가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다. 이래 돼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여기 4방향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 요 기능은 이걸 만들 때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야? 화살표가 한쪽 방향이죠. 하나만 있죠. 만약에 뭐 그런 게 있다면 네모의 오른쪽이 그냥 뾰족하게 됐다면 요거 가지고 변형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로 거의 만들어져요. 요거. 이 4개는 사실 똑같은 거예요. 방향은 다르죠. 자, 일단 얘 가지고 만들면 된다는 거를 일단 알았다 치자. 클릭. 일단 만들어야 되니까 큼직하게. 이런 거 펼치대도 딱 네모로 하는 것보다도 이거 생긴 게
이 좌우로 기르고 아래 위로 짧죠. 그러니까 아예 만들 때도 이렇게 나눠서 만드는 게 훨씬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에 점이 되게 많아요. 이 점들을 움직여 보면 어떻게 만들지가 답이 나옵니다. 자, 먼저 요것부터 움직여 볼까요? 요거를 움직여, 화살표가 없어지네. 그죠? 여기 화살표 곁에 있다는 뜻은 이 화살표의 모양을 결정하는 놈이 되는 것 같아요. 화살표보다 화살표 안에 있는 몸통의 크기죠. 그죠? 그 몸통의 크기를 해버리니까 완전히 화살표 접어지는 쪽이 없어지죠. 이러니까 좀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럼 요런 건 뭘까? 이 앞에 뾰족한 정도인데, 뾰족한 걸 줄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돼버렸네. 그죠? 나는 답을 아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만,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걸 만들어 가라 하면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근데 그 특성을 잘 이해하세요. 이게 화살표의 길이를 조절하는 이오는 건드림이 될 것이고, 화살표의 몸통 모양 정도를 하려면 이해를 하면 될 것이다. 원래대로 해놓고 이걸 또 움직여보죠. 얘를 움직이니까 이 화살표 자체에 대한 머리, 이 크기를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구나. 만약에 도형 중에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되죠. 머리를 완전히 일자로 만들어 버리면, 그죠? 아짠 거죠. 그렇구나. 이거는 화살표 머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안쪽에 겹쳐진 사각형 크기를 키우고 줄이는 놈이구나. 일단 그걸 알고, 아까 원래대로 얘를 최대한 키우고 얘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게 되죠. 크기만 줄여주면 좀 줄이고 이렇게 하면 어쨌든 이것하고 비슷하죠. 그럼 됐어요. 그리고 크기를 이제 최대한 줄여가지고 이 안에다가 갖다 넣으면 돼요. 더 줄여야 되겠죠. 조금 뭔가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자, 일단 채우기를 이걸로 해주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 안에 글자가 안 들어갑니다. 좁아서 안 들어가요. 텍스트 편집에서 넣어보면 금방 줄바뀜이 일어나버려요. 안 되죠? 열 있을 시라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합치면 돼요.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얘를 또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글자만 나오니까 얘를 여기다가 딱 갖다 놓고 열 있을 시로만 해주면 돼요. 열. 자, 그죠? 그러면 이게 됐어요. 이런 도형은 이렇게 만든다. 그 다음에 두 개. 요거죠. 이쪽 두 개가 잘린 거.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죠. 거의 밑에 맞춰져 있어요. 조금 위로 가고 조금 줄이고.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텍스트 편집, 적정 불가. 줄이 바뀌면 크기를 잘 조절하면 돼요. 이런 것들은 웬만큼. 그 다음에 여기에 화살표가 있죠. 그죠? 화살표는 선에 화살표가 있죠. 클릭. 여기서 잡고 똑바로 내립니다. 위치가 안 맞죠? 이때 이렇게 맞춰줍니다. 근데 이 화살표가 이 모양이 아니죠. 선택하고 윤곽선 까맣게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윤곽선 안에 또 들어가 가지고 두께
두께도 두께지만 화살도 종류가 여러 개 있어요. 한쪽 끝이 다이아몬드죠. 얘죠. 한쪽 끝은 화살표. 얘로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크기도 두께를 2와 4분의 1 정도 해주면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그죠? 유사하게 나옵니다. 얘만 색깔을 조금 주황으로 해주면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요 리본 달린 화살표죠. 요거죠. 요거 그죠? 일단 이쪽 방향으로 나오니까 쭉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대칭시키면 되죠. 회전, 좌우 대칭. 자, 근데 요 화살 몸통이 이거보다는 훨씬 굵어요. 그죠? 아까 몸통은 요 놈이었죠. 요거를 가지고 딱 조절하면 몸통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요 정도면 됐죠.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텍스트 편집. 충분한 휴식. 자, 이렇게 줄 바뀌는 거는 이 크기가 안 맞아서 그런 거니까 크기를 조금 이렇게 조금만 키워주면 되겠지. 자, 이거는 빨간색 계통이고 아니면 좀 진한 계통이고 글자 색이 흰색이에요. 선택하고 글자 색을 되겠지. 오케이. 그럼 왼쪽 거는 대충 다 해결됐죠. 자, 이제 오른쪽 거 위에 거부터 요거 오각형이죠. 오각형은 요 놈이죠. 그다음 대충 갖다 놓고 맞춰야 돼요. 이거는 좀 위에 거 같아요. 그죠? 그 다음 육각형. 이걸 쭉 해서 밑에 접점 대략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 같아요. 왼쪽에 거의 붙어 있어요. 이거보다는 더 꺾어진 것 같아요. 그죠? 요걸 조절해요. 요 선을 가지고. 하면 훨씬 더 꺾어진 걸로 나와요. 더 꺾어졌나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얘를 이렇게 덮으시고. 그죠? 이게 위에 올라가 있고 얘를 위로 맞춰요. 그죠? 색깔만 얘를 조금 회색 계열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텍스트 편집 정상 순서 이렇게 줄이 바뀌면 이 크기가 안 맞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줄이 안 바뀔 때까지 이렇게 늘려줍니다. 여기 맞죠? 그럼 요거에 따라서 얘를 맞춰주면 돼요. 그죠? 미세 조정은 방향키 가지고 하면 돼요. 더 미세 조정은 컨트롤 키 누르고 방향키. 이거는 조금 밝은 쪽. 지금 색깔이 나와서 그런데 회색 가지고 대충 다 조절하면 돼요. 이런 두 개가 이제 확실히 다르니까 이왕이면 이걸로 해줍시다. 자, 요런 거. 각각 하나짜리를 3차원으로 내가 디자인해가지고 만들려면 엄청나게 이게 힘들어요. 근데 얘네들은 여기 보면 도형 및 스마트 아트로 만들려고 돼 있어요. 종류가 3차원 분사, 3차원 벽돌 두 개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 스마트 아트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요 문제로 보고 딱 인식해야 돼요. 대개의 경우 한 두 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아트는 어디 있느냐? 삽입. 요 스마트 아트라고 있죠. 일러스트레이션에 클릭. 자,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가면서 이렇게는 프로세스형인데 그 목록을 찾으면 돼요. 주로 프로세스형에 보면 요거 있죠. 요거 세로 프로세스형. 요거죠. 뚝뚝뚝. 그죠? 얘를 클릭하고 확인. 들어왔어요. 그죠? 근데 기본 모양이 이건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요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 있어요. 스타일을 보면
이거 눌러보면 여기 3차원 경사라고 돼 있고 위에놈이 이름이 3차원 경사예요. 클릭. 이거 똑같죠? 그 다음에 이 색 변경을 보면 이 색을 미리 이렇게 해줄 필요 없이 요거 똑같은 놈 있어요. 요거 누르면 딱 맞죠? 그죠? 딱 맞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 알아두세요. 이 스마트 아트 스타일과 색 변경을 하면 이런 놈들은 아주 쉽게 해결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텍스트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직접 넣을 수도 있고 직접 넣으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요 뭐 희미하게 화살표가 있죠. 얘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 내용을 채우기 위한 구조적인 정보를 여기서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3개짜리니까 그런데 4개짜리를 만들고 싶으면 맨 끝에 가서 아니면 맨 위에서 엔터만 쳐서 이 점을 하나만 더 만들면 4개짜리가 만들어져요. 어쨌든 이 점 개수만큼 이 항목 개수가 생긴다는 거. 쉽죠? 2개짜리다 그러면 하나 없애주면 돼요. 없애주고 얘까지 없애주면 밑에 거 없애야 되겠죠. 얘까지 없애주면 2개짜리가 생겨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3개짜리 해야 되죠. 엔터 치면 어쨌든 점이 3개짜리 나오면 이렇게 개수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입력하면 됩니다. 기침 가래. 그 다음에 바로바로 반영되죠. 근육통. 그 다음에 오열. 됐죠. 그리고 얘를 꺼버립니다. 그리고 얘를 사이즈를 줄입니다. 여기 들어간 만큼 더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선택해가지고 여기다가 살짝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됐죠? 이 글자가 까만색이죠. 그래서 이거는 전체 선택된 상태에서 홈 탭으로 가서 글자 색깔을 까맣게 버리면 돼요. 한 방에 다 적용되죠. 그런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밑에 요것도 이제 해볼까요? 여기 이제 좀 구조적인 건데 이게 보면 레벨이 한 레벨, 맨 위에 레벨이 하나, 그 밑에 레벨이 2개, 그 밑에 레벨이 각각 그 밑에 하나씩 달려있죠. 이런 구조를 가지는데 자, 일단 이거는 보니까 3차원 벽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어쨌든 이런 구조를 우리는 개청구제라고 해요. 위에 있고 밑에 또 가지치고 밑에 달려있고 그죠? 자, 삽입 스마트 아트 개청구조 쪽에 보면 여기 있죠. 요런 모양이 있죠. 표 개청구조형. 그래서 일단 전체 보고 대략 비슷하게 가는 부분을 선택해서 만들어 놓으면 돼요. 자, 클릭 확인. 자, 일단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 목표 이거하고 좀 맞춰야 돼요. 딱 차이 나는 게 뭐예요? 자, 첫 번째 레벨 하나, 오케이. 두 번째 레벨 하나, 2개, 두 개, 오케이. 세 번째 레벨에 하나죠. 근데 여기에 2개 있죠. 하나죠. 얘만 없애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구조가, 자, 아까 했듯이 이거 열어보세요. 이 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다 만들고 나서 줄여가지고 넣으면 되니까. 자, 이 구조 아까 왔는 것하고 조금 다르죠. 이게 레벨이 아까도 있지만 여기서 레벨은 이렇게 레벨로 가고 여기서 레벨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자, 점이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하나, 요 놈이 요거다. 그 다음 레벨 나와 있는 게 점이 요 놈하고 요 놈이죠. 그게 요거하고 요거예요. 그 다음 레벨이. 그 다음 들어가서 요거 밑에 2개가 있기 때문에 2개가 나왔어요. 요거 밑에 하나 있으니까 요거 밑에 하나 붙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걸 하려면 얘만, 즉 다시 말해서 얘만 없애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없애는 거는 선택하고 X스페이스로 없애면 돼요. 이게 하나씩 앞으로 가죠. 하나 더 가고 하나 더 가고 없애버리죠. 근데 없애고 나니까 뒤에 게 뒤틀려 버렸어요. 뒤에 게 뒤틀려 버렸어요. 일단 이거 무시하세요. 여기서만 이 모양을 생각하면서 레벨링을 잘 맞추면 돼요. 자, 일단 맨 앞에 게 지금 2개가 생겨버렸어요. 그죠? 개수를 맞추고 나니까 지우고 개수를 맞추는 그러면 얘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얘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 방법은 탭키를 이용하면 돼요. 들여놓는 얘를 선택하고 탭키를 누르면 한 레벨로 들어가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2번째 레벨에 3개가 생겨버렸어. 그죠? 그러면 얘 밑에 하나가 달려야 되니까 얘를 한 번 더 밀어 넣어버리면 얘 밑에 레벨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탭키를 한 번 더 치는 거죠.
그러면 해결됐죠. 이거 무시하고 얘하고 얘만 보세요. 맨 상위 레벨에 하나, 이거는 이렇게 보라고 했죠. 얘는 쪽 방향으로 보면 되고 얘는 밑으로 보면 되고. 그럼 맨 상위 레벨에 하나, 오케이, 됐어. 그거 밑에 레벨에 하나 둘 됐어. 그 다음에 요거 밑에 하나 있고 요거 밑에 하나 있고 요거 밑에 하나 있어. 요거 밑에 하나 있죠. 됐죠. 그래서 일치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쪽 관점으로 보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목표치에 대해서 탭키나 딜리트,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개수를 맞춰야 돼요. 전체 개수. 전체 점의 개수가 전체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어쨌든 5개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탭키를 이용해서 레벨링을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 집어넣고 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레벨, 이게 첫 번째 레벨. 하나니까 하나로 해줍니다. 만약에 문제의 첫 번째 레벨에 얘가 2개가 나와 있어. 그러면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2개라 해야 돼. 이해가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까 막 빼고 하니까 막 뒤에 끼 달아붙어가지고 앞으로 와버리고 막 엉클어지는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첫 번째 개수를 다 맞춰라. 그 다음에 레벨링을 맞춰라. 레벨링을 맞출 때는 탭키 이용해서 들어가고 빼고 하면 된다. 뺄 때는 Shift 탭 하면 돼요. 거꾸로 와야 돼요. 개수 맞춰놓고. 개수 틀린 상태에서 이걸 자꾸 레벨링하면 엉망이 되니까 더 복잡하게 꼬여가니까 일단 전체 개수를 맞춰놓고, 점의 개수를 맞춰놓고, 안 하는 말로 다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면 되죠. Shift 탭키 눌러가지고 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레벨에서 이러면 이제 모든 게 하나의 레벨이죠. 자, 그 상태에서 얘를 하나 더 집어넣는다. 원 레벨 탭키가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얘 밑에 또 하나 달려야 되니까 탭키 2번 쳐가지고 그 밑에 달리기 하고. 그 다음에 얘는 같은 레벨이 아니라 한 레벨 더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얘를 하나 2번 쳐가지고 그 밑에 들어가게 하면 되고. 이거 어떻게 쉬운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되게 쉬운 거야. 일단 제일 처음에 개수를 맞춰놓고. 그 다음에 레벨링을 조절하면 어떤 모양이든 간에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가져갈 수 있다. 어느 밑에 이거를 레벨로 보는 거죠. 이걸 레벨로. 여기서는 이 방향으로 레벨을 보면 돼요. 그거 뭐 개수만 맞춰주면 돼요.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입력하면 되죠. 메뉴가 독감 예방법. 그 다음에 손 씻기. 그 다음에 여기가 수분 섭취죠. 그 다음에 요 밑에가 환기. 뭐 치는 순서는 관계없어요. 어차피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휴식. 그죠? 오케이. 내용 다 입력됐고. 그럼 끝났으니까 닫고. 자, 사이즈 줄입니다. 사이즈 줄이기 전에, 자, 이거는 스타일이 뭐? 요거죠. 벽돌. 요놈이에요. 벽돌. 3차원 벽돌. 이걸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클릭. 사이즈만 줄여가지고 딱 넣으면 끝이죠. 그죠? 대략 이렇게 갖다 놓으면 뭐 이거보다 더 진하게 하는 것도 관계없고 지금 상태는 놔둬도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요거 자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 지금 얘가 선택되어 있어서 메뉴가 없어요. 다른 도형 선택하면 도형을 선택하면 이게 나와요. 쉐이프 형식 여기서 도형 자 요걸로 만들면 된다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길게 빼가지고 잘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죠. 몸통 최대한 키우고 화살표 아까 요거를 이용하니까 요거는 화살표 머리고 요거가 뾰족한 정도죠.
그 다음에 요거가 안쪽에 요거를 이용하면 요 안에 있는 박스 정도를 결정할 수 있죠. 요 정도, 이게 너무 뾰족하죠. 뾰족한 거는 요걸로, 요거였나? 그리고 요렇게 하면 되죠. 대략, 그죠? 오케이. 요거는 아까 그거보다는 쉬워요, 그죠? 요거 여기다가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기까지 해서 갖다 놓고 조정 채우기 요거 해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텍스트 편집 공은 방문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만 하면 끝이에요. 요거 평행사변이죠. 요거 길게,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텍스트 편집 in 엔터 풀 엔터 루 엔터 n 자, 똑같은 거 밑에 또 있죠. 컨트롤 시프트 쭉 당겨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고, 요거는 대칭하면 되죠. 좌우 대칭. 이름만 바이러스 바이러스 위에 색깔만 바꿔주면 돼요. 조금 진한 걸로, 그죠? 다 됐어요. 이거는 조금 줄이면 됩니다. 이거를 조금 줄이니까 훨씬 가까워졌죠. 딱 끝났죠. 오케이. 뭐 거의 뭐 대동소이하게 이거하고 이건 다르잖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이제 마지막 과정 애니메이션. 여기 보면 그룹프의 위에는 그룹프의 애니메이션 효과 나누기 기능을 하고, 오른쪽 그룹에 대해서는 그룹화 해가지고 바운드 기능을 주라. 자, 일단 이 왼쪽 그룹을 전체 다 선택해가지고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라. 그러려면 얘를 다 씌우면 돼요. 박스로 이렇게 다 들어가게 해서 딱 놓으면 다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아무거나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여기 보면 그룹이라고 있죠. 그룹. 그럼 얘가 한 덩어리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로 움직입니다. 얘가. 다시 풀어헤칠 수도 있어요. 뭔가 이 안에 있는 요소들이 뭔가 좀 수정이 돼야 된다 그러면 다시 풀어헤치면 돼요. 글자만 바꿀 때는 그냥 글자만 바꾸면 돼요. 자, 근데 오른쪽도 마찬가지. 자, 오른쪽은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이 요소들을 선택했을 때, 자, 이거는 요만큼 크기예요. 얘는 선택하니까 이만큼 돼 있어. 얘의 특성은 여기까지 걸쳐져 있어. 만약에 박스를 치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박스를 치면 다 들어간 것 같죠? 그죠? 탁 놓으면 얘가 빠져 있어. 얘가 빠져 있어. 스마트 아트로는 얘가 빠져 있어. 그죠? 괜히 또 쟤만 찝으려고 뭐 이상하게 하려고 하면 더 복잡하니까 이럴 때는 알고 있으세요. 항상 이런 거 이렇게 박스 그룹하기 전에 한번 찝어보세요. 얘가 범위가 어디까지 가냐면 최소한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박스를 칠 때 여기까지 걸쳐지게 해서 박스를 치면 다 들어가요. 그죠? 얘까지 들어간 게 보이죠? 아까하고 다르죠? 얘가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생각하면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그룹 하다 보면 쟤가 빠져버려요. 그럼 나중에 애니메이션 할 때 쟤는 혼자 떨어져 있어요. 똑똑처럼.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룹화. 그럼 두 덩어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각각 그룹에 대해서 애니메이션 적용시키는 거예요. 선택하고 위에 애니메이션 있죠? 자, 여기 애니메이션에 두 가지를 건드려야 돼요. 여기 나타날 때 애니메이션과 속성으로. 자, 여기는 뭘 하라고 되어 있어요? 나누기.
기본 나누기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닫히는 나누기죠. 그럼 여기가 가로 안쪽으로를 적용시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효과 옵션에 보면 이 나누기에 대한 효과가 나와서 이게 지금 세로 안쪽인데 가로 안쪽으로 해야 되죠. 그래야 위에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효과를 가진다. 자, 그다음 오른쪽 선택. 이거는 바운드를 하라고 되어 있죠. 세부 효과는 없어요. 자, 바운드. 얘는 세부 효과가 없어서 그래요. 별도로 없어요.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쇼를 해보면 클릭. 그죠? 자, 이런 효과를 가집니다. 멋지죠? 각각 만들어가지고 그룹 해가지고 애니메이션 시키고 아니면 이 각각을 다 어떻게 애니메이션 시켜요, 그죠? 그러면 시간 되게 많이 걸리니까 이게 이 정도 선에서 애니메이션 하라. 멋지죠? 오케이. 이제 다 끝났어요. 진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요 6장 정도 만드는 정도만 하면 되니까 요거 가지고 일단은 요거 가지고 한 5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기출 문제 한두 개 정도 풀어보면 내가 볼 때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아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